자, 9월 22일 수요일 수업은 유튜브 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6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벤진. 우리 16에서 공부를 했지만 아로마틱 그룹에 리빙 그룹이 있고 뉴클레어 파일이 있을 때 그냥 별도의 일렉트로 위드로잉 그룹이 없을 경우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공부를 했어요.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크로로벤젠인 경우에 올수나 파라에 일렉트론 위드로잉 그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압력 170기압 340도에서 NaOH와 반응을 시키게 되면 페놀로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뉴크로필릭 아로마틱 서브티션 반응과 뭔가 좀 다른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이 나와 있듯이 NaOH and OH-가 리빙 그룹의 옆에 있는 프로톤 하나를 엘리미네이션을 하게 되면 그리고 크로로 마이너스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러면 여기 크로로가 있었던 카본, 디프로토네이션 되었던 카본 사이가 트리플 본드를 아주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만들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트리플 본드가 우리는 벤진이다 라고 매우 언스테이블한 그런 인터미디에이트가 되겠어. 자, 여기에 이제 OH 물에 있는 OH가 에디션이 되게 되면 프로덕트인 페놀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메커니즘, 즉 벤진을 경유를 하는 엘리미네이션 앤 에디션 메커니즘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 동위원소를 가지고 카본의 동위원소를 가지고 추적을 해봤더니 동위원소가 표시된 카본에 NH2가 들어간 프로덕트 그리고 그렇지 않은 카본에 NH2가 서브티션이 된 프로덕트 거의 반반 정도 이렇게 생성이 되었다. 그로부터 우리가 벤진이라는 시메트릭한 그런 인터미디에이트를 경유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입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벤진은 뭐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개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진의 카본 사이는 트리플 본드로 되어 있지만 특이하게도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심적의 마지막 옥시데이션 리덕션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아로마틱 그룹에 알킬 그룹이 있을 때 스트롱한 옥시던트가 있으면 아로마틱 그룹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요. 옥시데이션에. 네, 일단 아로마틱 그룹은 안전하기 때문에 매우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대신에 사이드 체인에 있는 노멀 부칠 요 그룹이 카복실릭 애시드로 옥시데이션이 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인 산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선택성은 알킬 그룹에서 옥시데이션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아마 공부를 이미 했거나 별 기회가 있을 텐데 페닐링의 CH2 이렇게 해서 벤질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벤질. 자, 여기 레디칼 브로미네이션을 하게 되면 브롬 레디칼은 MBS로부터 나오게 되겠죠. 여기 레디칼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죠. 브로미네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개의 하이드로젠 중에서 하나 본드가 끊어지면 카본의 레디칼이 만들어지게 돼요. 여기 레디칼과 브로모 레디칼이 반응을 하게 돼요. 새로운 본드, 카본과 브로모 본드를 만들게 되고 이 브로미네이션이 된 그 카본의 위치는 아로마틱 그룹이 아니고 벤질릭 위치의 브로미네이션이 싱글 프로덕트로 그렇게 만들어져요. 이런 리액션, 레디컬 리액션 중에서 그 페닐 아로마티링의 사이드 체인에서 브로미네이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알킬 벤젠에서 브로미네이션이 레디컬 반응이 진행이 되는 알렐릭 브로미네이션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리덕션이에요. 자, 리덕션이 이제 좀 더 아로마틱 그룹에서 유효성을 많이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일단 페닐링이 있고 사이드 체인에 unsaturated 되어 있는 본드가 있어요. 자, 이럴 때 리덕션을 하게 되면 뭐 하이드로젠의 그 캐탈리틱 리덕션을 하게 되면 아로마틱 그룹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리덕션이 안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더블 본드만 싱글 본드로 리덕션이 되는 요 싱글 프로덕트만 진행이 됩니다. 요 특징을 잘 이해해 주면 좋겠고요. 대부분 이렇게 사이드 체인에 있는 unsaturated 되어 있는 리덕션만 주로 일어나게 돼요. 근데 나는 꼭 여기를 리덕션을 하고 싶다. 그럼 매우 특수한 조건이 필요하겠죠. 두 가지 사례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기존의 플래티늄 캐탈리스트를 쓰되 매우 높은 고압에서 반응을 진행시키는 경우 여기 있는 아로마틱 그룹의 더블 본드가 일부 리덕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반응 일단은 높진 않아요. 두 번째 방법은 촉매로 로디늄을 카본에 합착을 시킨 다음에 캐탈리틱 리덕션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아로마틱 그룹이 일부 리덕션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반응의 효율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그런 반응들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 셀렉티브한 사이드 체인의 리덕션이 일어나는 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덕션을 활용해서 셀렉티브한 프로덕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 프리델 크라프트 알킬레이션 하는 경우는 내가 이 노멀 프로필 그룹이 그 치환이 된 프로덕트를 얻고 싶은데, 프리델 크라프트를 하는 경우는 이 프라이머리 캐타이온에서 하이드라이드가 시프트를 한 아이소프로필 그룹이 같이 생겨버린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두 개의 혼합물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 반응을 한 단계를 더 거쳐가게 되면 매우 셀렉티브한 그런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프리델 크라프트 아실레이션을 통해서 카보닐의 엔틸이 있는 이런 아실 그룹을 도입을 하고, 프리델 크라프트 아실레이션, 그 다음에 여기 카보닐 그룹을 리덕션을 하게 되면 CH2가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원했던 노멀 프로필 벤젠을 순수하게 싱글 프로덕트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리덕션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아로마틱 그룹에 NO2가 있는 경우에 이미 지지난번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일반적인 그 캐탈리틱 하이드로게네이션을 하게 되면 여기도 NH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다른 unsaturated 된 엘사 카보닐 같은 경우 여기도 리덕션이 되게 돼요. 그래서 선택성은 없어지고 단지 여기가 그 애시딕한 그런 그 루이스 애시드를 쓰게 되면 여기 NO2가 NH2로 보다 선택적으로 리덕션이 되는 그런 방법도 지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챕터 16 남아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챕터, 자, 챕터 17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챕터 17은 그 알코올과 페닐 그룹이 OH가 있으면 페놀이에요. 그래서 OH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코올과 페놀은 물 H2O에 하나의 하이드로젠이 다른 오게닉 그룹으로 치환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알코올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싱글 본드로 있기 때문에 여기는 sp3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카본에 있는 OH 싱글 본드로 되어 있고, 벤젠 링에 있으면 페놀이 되는 것이죠. 알코올류 페놀도 그렇고 그 솔벤트로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합성 중간체로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페놀은 뭐 벤젠에 OH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에탄올, 카본 두 개의 OH, 에틸 알코올이죠. 솔벤트, 뭐 연료 등등 먹는 쪽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노멘클레처예요. 치환
그 R 그룹이 하나가 있는 OH, RCH2OH, 이건 프라이머리 알코올. 취한기 R이 두 개가, R2CHOH는 세컨더리, RR3OH는 터셔리. 이렇게 프라이머리에서부터 터셔리까지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아유팩 이름에서는 이제 페어런트 이름의 알칸에 E 대신에 올이라는 그런 단어를 전미사를 붙여주면 되겠다는 얘기고, 노멘클레처 뭐 이게 그 알칸, 알켄, 알킨과 거의 동일한데요. 가장 긴 카본 체인을 페어런트 체인으로 결정을 하는데, 단 조건은 OH 그룹이 꼭 페어런트 체인에 포함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OH 그룹의 가장 먼저 넘버링이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카본 넘버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요 컴파운드를 보게 되면 OH가 포함이 되어 있는 가장 긴 체인, 카본 5개짜리네요. 그래서 펜탄에 2를 빼고 OL, 펜타놀이에요. 근데 이 OH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OH가 왼쪽에서 두 번째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이 1번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왼쪽 이 카본이 1번이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2번 카본의 OH, 그래서 2펜타놀이에요. 2펜타놀. 남아있는 취한기 이러면 앞에 붙여주면 되겠죠. 남아있는 취한기 여기 2번 카본에 동일한 2번 카본에 메틸이 있네요. 그래서 2메틸 2펜타놀이라는 아유팩 이름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건 이제 사이클로헥산에 1, 4번 위치에 두 개의 동일한 OH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클로헥산에 두 개의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다이올이에요. 그러면 OH 두 개가 있는 그 카본 넘버를 써주면 돼요. 1번과 4번 카본이니까 원토. 근데 여기 그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시스가 돼요. 그래서 시스 원포 사이클로헥산 다이올. 만약에 이거 하나가 EOH나 EOH 하나가 그 다운으로 되어 있으면 트랜스 원포 사이클로헥산 다이올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닐링에 카본 4개짜리가 치환기로 있는 경우, 그래서 요거를 치환기 이름으로 해서 무슨 벤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알코올을 페어런트 체인으로 우리가 보는 경우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때문에 여기를 페어런트 체인으로 볼게요. 카본 4개, OH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요 4개가 페어런트 체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타노, OH의 위치가 2번 카본이에요. 여기가 1번이 되면 안 되죠. 1, 2, 3 몇 개 넘버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이 1번, 그래서 2부타놀이라는 이름이 페어런트 체인 이름. 그 다음에 3번 카본에 페닐이 취환기로 붙어 있네요. 그래서 3페닐 2부타놀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아유팩 이름에 대한 소개였고, 커먼 네임이 사실 알코올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래쪽은 커먼 네임이에요. 벤질에 OH가 있으면 벤질 알코올. 그 다음에 아릴 그룹에 카본 3개짜리 아릴 그룹, 그 2개는 더블 원드가 돼야 되겠죠. 이 아릴 그룹에 OH가 있으면 아릴 알코올. 여기 카본 하나가 없으면 바이닐 알코올이 되겠죠. 그 다음에 터셔리 부칠 그룹이 있고 여기 OH가 있기 때문에 터셔리 부칠 알코올. CH2 에틸렌의 양쪽에 OH가 있으면 에틸렌 글라이콜, 1, 2 에탄 다이올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3개가 OH가 있으면 그리세롤이라는 커먼 네임을 갖고 있고, 일반적으로 알코올 페놀류는 이런 커먼 네임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페놀은 이제 페어런트 이름으로 페놀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는 페어런트 이름 페놀이에요. 그 다음에 취한기 남아있는 게 메틸이죠. 그래서 메틸 페놀인데, 여기 올소냐, 메타냐, 파라냐, 이 중에 메타 위치에 있는 것이 1, 3번이니까, 따라서 메틸 페놀, 혹은 다른 커먼 네임은 메타크레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역시 페놀이 페어런트 이름이고 2개의 나이트로가 있기 때문에 다이나이트로 페놀이 되겠고, 이 다이나이트로의 위치를
앞에다 써주면 되겠죠. 페놀을 기준 여기가 1번이 되고 2번, 3번, 4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 다이나이트로 페놀 이렇게 이름을 써줄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알코올 그리고 페놀의 노멘클레처였어요. 자, 이제 알코올과 페놀의 그 주요한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요 알코올과 페놀의 특성까지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할 예정이에요. 그 알코올이나 페놀에 있는 옥시전은 이제 sp3라고 이야기를 했고, 따라서 그 OH가 있기 때문에 하이드로젠 본딩을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커벌런트 본드보다는 약하긴 해도 그래도 분자 간에 그 당겨주는 결합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보일링 포인트를 좀 올려주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알코올이 있을 때 일렉트로 네가티브한 옥시전은 델타 마이너스, 다른 몰레큘에 있는 일렉트로 레스 네가티브한 하이드로젠은 프로톤 혹은 하이드로젠은 델타 플러스. 그래서 요 옥시전과 다른 몰레큘의 하이드로젠 간의 요 위크한 인터랙션, 이게 하이드로젠 본딩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제 오늘 수업 중에서 또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알코올은 OH라는 그룹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이드로젠이 프로톤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옥시전에 있는 롬페 일렉트론이 뉴크레파일로 사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은 베이직하기도 하고 반대로 애시드하기도 해요. 그래서 알코올이 베이스냐 애시드냐, 이건 터무니없는 질문이죠. 알코올은 베이스일 수도 있고 애시드일 수도 있어요. 양쪽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약하긴 하지만 베이직한 특성을 갖는 경우를 볼게요. 이게 이제 위크한 베이스이기 때문에 여기 스트롱한 애시드가 있는 경우 여기 옥시전의 롬페 일렉트론이 베이스로 작용을 해서 애시드의 애시드를 디프로토네이션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알코올은 OH2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옥시전은 플러스가 되는 옥소니움 케타이온, 컨주게이트 애시드 요 프로덕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에 HX가 있으면 알코올에 OH 또 옥소니움 케타이온, 요게 프로덕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경우는 알코올이 베이스로 사용된 사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알코올은 베이스로 적용이 되었고, 반대로 알코올이 애시드로 사용되는 경우, 스트롱하진 않지만 위크한 애시드로 작용되는 경우는 알코올에 있는 하이드로젠 혹은 프로톤이 다른 베이스 쪽으로 뺏겨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톤을 도네이팅을 하기 때문에 이때 OH는 애시드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근데 위크하기 때문에 리버서블 반응에서 사실은 퍼더 리액션보다는 다시 출발 물질로 돌아오는 이런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돼요. 그래서 아주 약한 애시드가 된다는 거죠. 일단 오른쪽으로 반응이 가게 되면 디프로토네이션이 일어나면서 생기는 컨주게이트 베이스는 O-, 즉 RO-는 알콕사이드 NiON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알콕사이드 NiON은 상당히 스트롱한 뉴크레파일로 다른 반응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엘리미네이션 같은 이런 쪽에도 잘 쓸 수가 있겠죠. 페놀도 비슷하게 OH에 프로톤이 있기 때문에 베이스가 있으면 디프로토네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때 나오는 컨주게이트 베이스는 O-, 즉 페녹사이드 이온 혹은 페녹사이드 NiON이 컨주게이트 베이스가 되고, 역시 페녹사이드 NiON은 다른 반응에 사용이 되었을 때 아주 좋은 그런 뉴크레파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물이 존재를 할 때 알코올이나 페놀이 애시드로 작용을 했을 때 이때 애시드 컨스턴트라는 개념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겠죠. 분모는 물을 제외한 HA, 분자는 컨주게이트 베이스 농도 곱하기 그 다음에 컨주게이트 애시드 농도를 해주면 Ka 값이 나오고,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주면 pK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pK 값이 절대적인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모 애시드가다라고 이미 우리가 공부를 다 했었죠, 그죠? 그 알코올이나 페놀인 경우는 다른 치환기가 있을 때 그 치환기가 알콕사이드 애나이온 혹은 페녹사이드 애나이온의 애시디티, 그러니까 스테어빌리티죠, 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뒤에 테이블을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테이블 17-1 되게 좀 복잡한 사례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보도록. 일단 제일 큰 그림을 보게 되면 pK 값은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스트롱 애시드예요.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반대로 위로 가면 갈수록 pK 값이 커지고 위크한 애시드가 돼요. 자, 여기서 위로 가는 방향이 뭐냐 하면 그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들이 있는 그런 방향이 돼요.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 반면에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예를 들어서 페놀인 경우 치환기 없는 거고 파라크로로, 파라나이트로 이런 것도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이죠.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는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이 있는 경우.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페놀 안에서만 보게 되면 페놀의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 메틸 그룹 혹은 아미노 그룹, 이런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 있는 경우 레스 애시드해지고, 반대로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이 페놀에 있는 경우는 스트롱 애시드가 됩니다. 그런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죠. 그 이유는 뒤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이 있는 경우는 페녹사이드 애나이온을 스테이블라이제이션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 있다면 만들어지는 페녹사이드 애나이온을 디스테이블라이제이션을 시켜줘요. 따라서 프로톤을 잘 안 주려고 하겠죠. 이런 도네이팅 그룹이 있게 되면. 자, 그렇게 해서 일렉트론 도네이팅 취향기냐 위드드로잉 취향기냐에 따라서 애시디티의 차이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고, 요거는 알코올에도 똑같이 그렇게 작용을 해요. 강한 CF3와 같은 위드드로잉 그룹이 있으면 이 알코올의 애시디티는 위크해져요. 상대적으로 도네이팅 스트롱해지고 도네이팅 그룹이 있는 알코올은 더 위크한 그런 애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똑같은 페놀이나 알코올이나 동일한 취환기 영향성이 있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OH와 SH를 봤을 때 옥시전은 2P의 최외각 전자가 있는 것이고, 설파는 3P 그 쉘에 최외각 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좀 프리한 그런 최외각 전자가 있는 설퍼가 일반적으로 옥시전보다는 좀 더 애시딕한 그런 특성을 갖습니다. 그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될 수가 있겠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요거 하나 더, 네 번째로 요걸 이야기를 할게요. 세 번째 포인트는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프라이머리 알킬의 알코올하고 터셔리 알킬의 알코올을 봤을 때 엄청 큰 차이는 아니지만 벌키한 알킬 그룹이 있는 알코올이 좀 약한 레스 애시, 그러니까 위크한 애시드로 작용을 하고, 벌키니스가 적은 경우는 좀 더 스트롱한 그러한 애시드로 작용을 합니다. 아시죠? 마지막 네 번째, 페놀이 전반적으로 알코올보다는 모 애시딕해요. 그래서 페놀이 여기서도 더 pK 값들이 전반적으로 다 높죠. 그냥 알코올류보다는 페놀류가 높게, 그러니까 스트렝스가 강하다는 거죠. 애시디티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오늘 마지막 장표에서 레조넌스 이펙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앞에 이제 테이블이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여줬고, 자, 그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좀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스테릭 힌드런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에서 요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했듯이 벌키한 치환기가 있는 알코올은 애시디티가 위크해요. 뭐 요런 개념이 되겠네요. 터셔리 부칠이 있는 경우에 힌드런스 이펙트에 의해서 그 디프로토네이션이 좀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터셔리 푸톡사이드 애나이온을 만들기 위한 알코올은 pK 값이 18,
반면에 프라이머리 메틸이 있는 메톡시 N아이온을 만들기 위한 OH, 메탄올의 pK 값은 15.5. 그래서 터시리 부칠보다는 메틸 취항기가 100배 이상 더 스트롱한 그런 애시디티를 갖습니다. 물론 둘 다 절대적으로 위크한 애시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알코올이나 페놀에 취항기가 한 개 이상 있을 때 그 취항기가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이면 컨주게이트 베이스로 나오는 알콕사이드 혹은 페녹사이드 N아이온을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시켜주는 이런 인덕티브 이펙트가 이건 또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위드드로잉 그룹이 붙으면 붙을수록 페놀 혹은 위드드로잉이 붙어 있는 알코올 모두 도네이팅 그룹보다 모 애시드하다 하는 요 특성이 여기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자, 이 두 개를 또 한 번 더 비교를 해보면 알코올에 OH가 있다고 보면 되죠. CF3나 강력한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3개나 붙어 있고 여기는 도네이팅 그룹 메틸이 3개 붙어 있는 알코올 두 개의 애시디티를 보게 되면 매우 큰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이쪽 워낙 그 3개의 CF3 위드드로잉 그룹이 있고 3개의 도네이팅 그룹이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CF3 그룹은 컨주게이트 베이스인 알콕사이드 N아이온을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시켜줘요. 스테빌라이제이션을. 따라서 프로톤을 쉽게 내줄 수 있는 특성이 있겠죠. 애시디티가 강해진다는 의미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알코올의 pK 값은 5.4. 3개의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 있게 되면 요 마이너스가 디스테빌라이즈가 돼요. 요 3개 도네이팅 이펙트에서. 따라서 알코올에서 프로톤을 잘 못 주겠죠. 그러니까 애시디티는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pK 값은 18.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컨주게이트 베이스를 만드는 방법은 알코올을 좀 스트롱한 베이스, 소듐 하이드라이드, 소듐 뭐 아마이드, 심지어 그리냐드 리에전트 이런 걸 쓰게 되면 알콕사이드 혹은 뭐 페녹사이드 N아이온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하는 이야기죠. 자, 한번 사례를 보게 되면 터셔리 부칠 알코올 여기에 위크한 애시드죠. 포테슘, 뭐 하이드록사이드 뭐 이런 걸 쓰게 되면 터셔리 푸톡사이드를 만들 수가 있고 메탄올의 소듐 하이드라이드, 뭐 에탄올의 소듐 아마이드, 뭐 여기 소듐 아마이드 여기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서로 반대가 돼도 상관없어요. 메탄올로부터 소듐 메톡사이드, 에탄올로부터 소듐 에톡사이드 이런 컨주게이트 N아이온을 만들 수가 있고 이런 이 두 개는 엘리미네이션 이런 쪽에서 굿 베이스로 사용이 가능해요. 자, 사이클 헥산 링에 있는 알코올 역시 이런 베이스를 쓰거나 혹은 그리냐드 레이전트를 썼을 때 사이클로 헥산의 O- 여기 이제 그리냐드 레이전트를 쓰게 되면 마그네슘 브로마이드가 컨주게이트 그 카운트 케타이온으로 그렇게 존재를 하게 되겠죠. 소듐 아마이드를 썼다 그러면 Na 플러스가 존재하겠죠. 이런 식으로 스트롱한 베이스를 쓰거나 그리냐드 레이전트도 스트롱한 베이스니까 쓰게 되면 알코올로부터 알콕사이드라는 새로운 뉴크레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 테이블에서 페놀이 알코올보다 좀 더 스트롱한 애시드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이유는 페놀은 유사한 구조의 알코올보다 좀 더 애시드합니다. 그 이유는 페녹사이드 N아이온이 페닐링의 파일렉트론에 의해서 레조넌스 스테빌라이제이션 쪽 레조넌스 구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페놀의 베이스를 처리를 하게 되면 페녹사이드 N아이온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진 페녹사이드 N아이온은 이렇게 해서 더블 본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하나 둘 셋 내려오는 거 넷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6개의 그 레조넌스 구조 상당히 많은 레조넌스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일반 알킬
알코올. R 그룹에서는 이러한 레조넌스 스테빌라이제이션 효과 없는 것이죠. 그거보다는 페닐링이 있을 때 이 O-를 레조넌스 폼에 의해서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시켜주는 이 효과 때문에 페놀이 일반적으로 알코올보다는 애시딕하다 하는 게 오늘 그 알코올과 페놀, 애시디티에 크게는 한 4가지 정도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했고, 그 중에 마지막 4번째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이제 오늘 그 유튜브 영상은 여기까지 수업을 좀 짧게 마치도록 하고, 그 9월 25일인가 월요일 수업은 이제 그 알코올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알코올로부터 다양한 리액션, 그래서 알코올 리액션에 대한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뭐 가능하다면 예습을 좀 더 해서 오는 학생들은 훨씬 더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학기 다양한 반응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 파트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마음의 그 결심을 단단하게 하고 다음 주 월요일 9시 동교 수업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